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26번째 궤조 산천대축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축궤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축궤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궤상을 보시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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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궤는 산을 상징하는 강궤의 모습, 하궤는 양효 세 개로 이루어진 하늘을 상징하는 근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보면 산 아래 하늘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 아래 하늘이 있을 수 없죠. 여기서 하늘은 근궤가 상징하는 인재 또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학생, 그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하늘이 있는 이 이미지는 산 아래에 인재들이 모여서 자신을 배양해 나가는, 즉 대축궤의 핵심 의미, 큰 축적, 능력 배양, 멈춤의 지혜, 세계저라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능력 배양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제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도 학당을 지으면서 대축궤의 이름을 빌어 산천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대축궤의 이 이미지는 하늘을 상징하는 근궤가 가지고 있는 물상, 인재를 배양하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사 내용도 보면 초효, 2효, 3효는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4효, 5효, 상효는 이러한 각 효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또는 효사 내용을 볼 때 산천대축궤는 크게 쌓음이지만 크게 쌓는다는 것이 능력이나 또는 인격, 인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효를 볼까요? 이 양,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은 1로 표시할 수 있고 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1, 1, 1, 0, 0, 1이 됩니다. 1, 1, 1, 0, 0, 1 이진법수로 표시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결국 주역에서의 음량이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0과 1, 즉 음량과 결국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이진법수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컴퓨터의 0과 1의 배열은 주역에서의 음과 양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사를 볼까요? 6사. 우리 말로 한번 읽어보죠. 6사. 동우지고, 원길, 동우지곡 원길입니다. 동우지곡 원길.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린 소니까 송아지죠. 그죠?
송아지 입에 가리개를 가리니 크게 길하다. 송아지 입에 입 가리개를 가리니 크게 길하다. 이렇게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독을 하면 여기서 동우지곡의 동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 소니까 송아지입니다. 또 곡은 송아지 입에 입 가리개로 세운 우렁구랍니다. 우렁구. 한자로 쓰면 소의 입을 가리는 거죠. 입 가리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렁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곡은 우리 사전을 보면 우리곡입니다. 우리, 짐승 우리, 짐승 집이죠, 그죠? 우리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곡의 해석할 때 솥불 사이에 나무를 묶어두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이 곡을. 그런데 이 송아지가 뿔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해석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은 이런 해석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해서. 왜? 송아지에게는 위험이 될 만한 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곡을 우렁구, 소의 입을 막는 입가리개입니다. 소 입가리개. 자, 철없는 송아지가 나대면, 이 철없는 송아지가 나대면 제일 피해를 입는 게 어딜까요? 채소밭입니다. 채소밭. 그래서 입에다 가리개를 채웁니다. 송아지의 입에다 가리개를 채웁니다. 육사에서 송아지에 가리개를 채웠다는 얘기는 육사와 정응하는 초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하니 멈추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했듯이 이 초구 학생은 아직까지 위험하니 멈추기 나서면 안 된다 라고 효사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를 공부시키는 육사의 입장에서는 송아지에다가 입 가리개를 대니 크게 길하다 라고 초구 학생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상으로 볼 때 이 상괴간, 산을 상징하는 관계죠.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소년이란 소년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호계면 2호, 3호, 4호죠. 양양음입니다. 이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이 태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입의 물상이 있습니다. 즉, 이 태계는 입을 물상이고 또 산에 소년이라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은 모자라는 거죠, 모자. 우리가 머리에 쓰는 모자를 얘기합니다. 자, 상계간에 소년, 모자라는 물상이 있고, 내혹의 태에, 2, 3, 4효로 이루어진 내혹의 태에 입이라는 물상이 있으니, 소년, 입, 모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송아지의 입가리기의 의미가 떠오릅니까? 어리다, 입을 가린다, 모자를 덮어 씌운다, 이런 뜻이 되니 송아지 입에 입가리개가 이렇게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괴근의 세 효는 모두 양효로서 강건함을 나타내고, 상객간의 양은 사오, 오효가 음효로서 소나 돼지 등 가축의 성질급함을 제지하는 덕. 결국 사요, 오효는 사요, 오효가 암시하는 바는 상응하는 초구와 구2의 학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효, 오효는 음효로서 그 학생들, 또 학생에 비유한 그 동물들, 여기 보면은 송아지가 나오고 오효에는 돼지가 나옵니다. 이런 성질급한 가축들의 성질을 제어하는 그런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축구에는 각종 동물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9.3에 말이 나왔죠. 6.4에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6.5에 돼지가 나왔죠. 돼지, 송아지, 말이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원래 온순한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는 아주 온순합니다. 근데 유일한 우려는 곡식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입에 입마개를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송아지에도 우롱구라는 입마개를 채움으로써 곡물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상으로 보면 2, 3, 4효가 태죠. 내혹의 태입니다. 태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의 물상이 있다고 해서 입. 그죠? 그리고 상괴간에는 소년과 모자의 모습이 있으니까 합쳐서 이게 입가리가 된다. 입가리개의 모습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5를 보겠습니다. 유고 6월로 보면 분시지아 길,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분자는 이 분자입니다. 이 분자는 거세한다는 뜻이죠. 거세한다. 즉 생식기를 제거하는 거죠. 거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된 돼지의 이빨이니 길하다. 왜 거세된 돼지의 이빨이 길할까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은 거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세한 돼지는 성격이 온순해지죠. 그래서 날카로운 이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성격이 온순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돼지를 거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돼지 이빨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만약 거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세한 돼지의 이빨이니 길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한 나라의 국방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가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애초 무력이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무력이 없으면 자꾸 옆에서 이웃 나라나 또는 다른 나라가 탐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방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보듯이 거세한 대지의 이빨, 이 거세한 대지의 이빨은 유고와 정하는 것은 뭐죠? 구이입니다. 구이, 우리가 효사를 배울 때 여탈복, 수레의 복토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좌충우돌한다 그랬죠. 구이 효사는. 그래서 이 구이 효사를 공부를 시킬 때는 거세한 대지의 이빨처럼 성질을 온순하게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킨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이와 같은 유형의 학생에게는 유고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시지하를 물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상괴간. 산을 상징하는 강교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느냐? 멧돼지. 멧돼지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내혹의 태에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의 양양음입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죠.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빨. 그 다음에 회손. 이란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시, 거세된 돼지, 돼지는 상괴간의 물상 멧돼지에 나오고 이 이빨은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의 태의 이빨이란 물상. 그 다음에 회손은 거세된 돼지입니다. 잘려 나갔죠. 그래서 이 회손이란 이 태기의 물상에서 우리가 분시지하라는 효사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구를 볼까요? 상구를 우리말로 읽어보죠. 상구. 하천지 구죠. 하천지구. 그 다음 형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늘에 난 길이, 하늘에 난 길이 사방으로 통하니 형통하다. 하늘에 난 길이 사방으로 통하니 형통하다. 자, 여기서 하자. 이 하는 갖추고 있다는 이 하와 통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갖추고 있다는 하, 가출을 하죠. 하와 통용이 됩니다. 하로 갖추고 있다는 뜻이며 이 구는
이 빠졌네요. 9. 구는 네거리 또는 사거리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네거리를 갖추고 있으니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으로 트인 길이 하늘의 네거리, 네거리 사거리는 사통팔달하는 거죠. 하늘의 사방으로 트인 길이 나 있다는 것인데 하늘에 나 있는 길이 막힐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난 거리는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마치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대인의 모습입니다. 왜? 하늘에 난 사거리가 막힘이 있을 리가 없고 사통팔달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 걸림길이 없는 겁니다. 이 물상은 우리가 상계, 하계죠. 하계근에 이 하늘을 상징하는 근교입니다.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늘이라는 물상이 있죠. 하늘. 그 다음 3. 만약 여기서 6호가 우리가 얘기한 분시지하길이라면 상구는 하천지구형, 즉 하늘에 난 사거리, 하늘에 난 사거리입니다. 그럼 사거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3효, 4효, 5효로 구성된 외혹의 진,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징계는 대로라면 대로, 하늘이라는 대로, 그게 하늘에 난 사거리, 하늘에 난 네거리, 이렇게 물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나라 유학자 유원이에요. 유원. 청나라 유학자입니다. 유원은 6호는 음효로서 양을 기르는 것이 되고, 즉 6호가 분시지하길이란 효사를 가진 것은 정응하는 구이가 너무 좌충우돌하니까 그 급한 성질을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거세한 돼지의 이빨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6호는 음효로서 양을 기르는 것이 되지만 상구는 양효로서 벌써 양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효의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5효로부터 숭상을 받습니다. 이건 비단 산천대축이라는 이교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주역에 나오는 괴상 중에서 5효가 음효고 상효가 양효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음효, 6호 음효가 상구 양효를 숭상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단사에 볼 때도 상구는 현인을 숭상하는 것이다 라고 단사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는 6호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5효의 숭상을 받는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구는 양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래로 6호의 음유로의 숭상을 받고 있으니
성인이 큰 역할을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난 길이, 하늘에 난 네거리가, 하늘에 난 사거리가 사통팔달하니 형통하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구 또는 상육, 즉 마지막 효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마지막 극단의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래로 음효가 있고 양효가 상구를 차지한 경우에는 오효로부터 숭상받는, 성인의 대접을 받는 그런 효사가 종종 나옵니다.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괴상도 마찬가지죠. 아래 음효가 있으니 음효로부터 숭상받는 상구, 즉 성인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난 네거리가 갖추져 있으니 형통하다 라고 효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축괴가 우리에게 알려준 메시지가 뭐였죠?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위대한 성취는 작은 축축에서 비롯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천 대축괴는 크게 쌓는데 무엇을 크게 쌓느냐? 주로 인재들이 인재길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신하고 수양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장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명 조식 선생도 학당을 지으면서 산천제란 학당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